안녕하세요. 캐나다 잡수다의 라이언입니다. 네, 오늘 캐나다 잡수다 첫 번째 게스트로 서버 일을 하고 계신 수진 씨를 모셔가지고 오늘 캐나다 내에서의 서버 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일단 간단하게 수진 씨 소개하고 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진이라고 하고 지금 토론토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서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오게 된 거는 미대를 진학하려고 캐나다에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바로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네네. 네. 몇 살 때 오셨어요? 저는 20살 때 왔어요. 그럼 지금 몇 학년이세요? 학교? 지금 이제 4학년 됩니다. 졸업반이시고. 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왔나요? 아니요, 저는 혼자 와 있어요. 혼자서 그렇죠. 헤쳐나가고 계시군요. 그렇죠. 혼자서. 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20살 넘어서는 부모님이랑 오기도 되게 사실 좀 애매하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성인이라서. 그렇게 돼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라는 말 자체가 제 생각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왜냐면 서버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뭐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랑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을 가든지 이제 서버가 꼭 있고 이제 이제 서빙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되게 케어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좀 그냥 이렇게 음식만 갖다 주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조금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하는 일은 손님한테 주문을 받고 이제 오더를 넣고 오더를 떼고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손님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가져다주고 네. 음식 갖다 주고 네, 주문 받아주고. 근데 제일 큰 게 일단 주문 받아주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음식 나오면 음식 갖다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제, 그쵸. 네. 비ll 갖다 주고, 네. 이제 결제도 도와주고,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물도 떨어지면 물도 채워주고, 네. 뭐 필요한 거 없냐 좀 네, 물어봐주고. 그릇도 그때그때 치워줘야 되고. 그래. 네. 그것도 그때 채워줘야 되고. 한국은 왜 근데 그런 거 안 하나 몰라요? 한국은 그런 거 잘 없죠? 한국은 진짜 자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부르잖아요. 손을 들고 부르잖아요.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네, 잘한 것 네, 같아요. 네, 맞아. 여기는 참고로 캐나다는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 네, 손을 들지 않아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그러니까 서버를 부르지 않습니다. 말로. 네. 한국은 이제 여기요 저기요 네. 이모 뭐가 없어요. 이모님 물 좀 주세요. 막 네. 이래서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진짜 제가 손에 꼽을 정도. 정말 막 너무 안 갖다 줘가지고 네, 아니면 그쵸. 막 너무 필요해서. 막 30분째 안 와. 서버가 나를 봤는데도 막 맞아. 그냥 지나가. 이러면 이제 네. 아주 조심스럽게 부르지, 한국처럼 막 너도 나도 이제 막 소리치듯이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니까 알아서 해줘야 되는 네.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식 레스토랑이랑 한식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식이랑 한식. 네. 캐나다인데요. 그래서 캐나다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그죠. 이게 왜냐면 또 여기서 캐나다 얘기하면 캐나다는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다양한 인종이 살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민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음식의 어떤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희 집 앞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음식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식이나 한식이 되게 흔한 음식이지만 여기 애들 입장에서는 흔하지 않은 음식이죠. 일본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 맞아요. 그래서 물론 주로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여기 애들도 많이 와서 즐기려고 하죠. 더구나 특히 스시는 굉장히 이제는 아주 어메이징할 정도로 네. 모든 인종이 즐기는 진짜. 스시를 그렇게 아주 스시 레스토랑 너무 많아요. 네. 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이 하는데 아무튼 스시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네. 데가 일식이랑 한식인데 살짝 퓨전이에요. 캐네디언 입맛에 맞춘. 그렇죠. 여기는 일단 모든 푸드가 너무 과한
푸드는 팔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음식 파는데 삭힌 홍어를 팔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매운 것도 조금 덜 맵게, 네. 비린 것도 좀 덜 비리게, 여기에 대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되게 그 여기 현지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힘드니까. 네. 거의 시프트를 2개로 많이 갖고 있어요. 오전 시프트, 저녁 시프트. 조금 바쁜 가게 같은 경우는 오전, 미드, 이제 디너 이렇게 3시프트를 갖고 있어서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지금 순 씨 일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런치랑 네. 디너랑 네.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밤에 약간 술 그쵸, 마시고 네네네. 이런, 왜냐면 거기 바도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분위기군요. 그렇게 한 10시간 정도 일하면. 근데 그 미드 타임에 일하는 사람이 10시간 정도 일하고 오픈이랑 디너는 거의 5-6시간씩 잘려요. 네.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길게 걸쳐서 일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네. 그러면 총 한 일주일에 한 몇 네. 시간 정도 일해요? 일주일에 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20시간 일하고 네. 방학이라서 지금 50시간에서 60시간 사이로 일하고 있어요. 거의 주말에도 보통 일하죠. 네, 무조건 일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을 많이 아, 하는 네. 편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학비를 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쉬는 날 없이 방학 중에 지금 네, 방학 네, 중이니까 이제 쭉 그냥 계속 그렇죠. 예, 일을 하시는 편이죠. 그럼 50시간, 네, 60시간 정말. 평균적으로는 많이 일해도 35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아, 보통, 평균적으로는. 네, 학비가 목적이 아니신 분들. 네, 방학 그쵸. 때. 뭐 한국에서 직장인들도 사실 야근하시고 이러신 음. 분들은 그렇게도 일하시죠. 막 네. 주말 막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에 끝나고 막 이런 경우도 부지기 있으니까. 한식 퓨전된 그 가게는 네. 사장님이 캐네디언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말을 못하는 스태프들이 많아요. 그렇죠, 2세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근데 보통 그럼 에이션을 뽑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스시집이나 뭐 네. 약간 그쵸. 너무 이질감 네, 있잖아요. 다른. 맞아. 근데 그게 이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잡을 구할 때 우리는 에이션만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스시집이나 뭐 한국 음식점,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음식점 이런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이 일하고 있다. 정말 드물어요. 전 딱 한 번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못 봤어요. 덤플링 만두집을 갔는데 백인이 와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웨이터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거기가 완전 차이나타운 네. 중심에 되게 맛있는 유명한 집이었어요. 근데 왜 백인을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했어요. 네네. 물론 안 뽑아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그쵸. 잘 안 뽑죠, 사실 현실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이 근데 있기는 그래도 네, 많이 그쵸. 있는 편이죠. 근데 뭐 일본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네.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영어 쓰고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죠. 아무리 네. 그래도. 왜냐면 지금 일하시는 곳이 코리아타운은 아니잖아요. 네, 코리타운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 손님이 더 많고 네. 캐네디언 손님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어를 써야 되고 네. 영어 쓰는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선 잘 웃는 사람이 잘 웃고 좀 성격이 밝은 사람이 잘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네. 그죠. 네. 아무래도 딱 들어갔는데 웰커밍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가게 왔다는 것 맞아, 자체를. 맞아. 네, 그런 맞아요. 것도 그거 있고. 되게 커. 저는 네. 손님으로 가니까 딱 보면 갔는데 막 서버가 이렇게 맞아요. 헤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처음에 기분이 되게 그렇잖아요. 되게 나빠요. 네. 그리고 그런 서버들은 나중 가서도 안 웃어. 안 계속 안 웃어요. 웃어. 계속 네. 끝까지.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금 오버스러워도 그런 웰커밍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반겨주고. 맞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문화 자체가 손님들이 손을 들고 요구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뭐가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살짝 상했는지 그런 거를 캐치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가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이 잘못 나간 거예요. 네네. 잘못 나갔는데 손님은 이 음식을 처음 받아본 음식이잖아요. 네. 처음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못 나는지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손님들 느꼈을 거예요. 내가 시킨 건 이런 종류가 아닌데 그렇죠,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알 수 하는 있지. 표정인 거고 이제 잘못 나간 서버는 자기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나간지도 모르고 있고 네, 근데 저는 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에 앉은 손님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눈치가 조금 이거 네, 아닌데 약간 이런 뭐지 하는 이런 왜 눈치인 이게 거예요. 나왔지? 네. 분명히 이거 설명에는 네. 뭐 무슨 뜻인데 이거 뭐 이상한 게 맞지 막. 네. 그래서 제가 뒤에 키친을 가서 오더지를 체크해보니까 잘못 나간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는 너네가 우리가 잘못한 거고 너가 이미 먹었으니까 이거는 온더하우스로 너가 먹고 다시 음식을 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손님도 그래서 기분 안 상하지. 네 이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온더하우스는 이제 식당에서 돈을 안 받고 식당이 돈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실수로 한국에서 네. 서비스를 준다 이 얘기죠. 네. 보통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잘못 나온 네. 음식이 잘못 나온 거는 이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잘못 나왔으면 거의 이거는 네. 그냥 그래서 보통은 음식 바로 나오고 한 시간 얼마 안 지나서 서버들이 바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이러면서. 뭐 네. 다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을 네. 때 내 생각엔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걸 체킹을 너무 늦게 하면 나중에는 그쵸. 서로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쵸. 진짜. 그러니까 약간 좀 잘 웃고 긍정적이고 한국말로 하면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네. 기본 영어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영어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식당 영어라고 하죠. 레스토랑 영어.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레스토랑 관련된 영어만 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식당 일만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식당 관련된 영어만 늘어요. 나머지 영어는 잘 안 늘고.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식당 영어만 할 줄 알면 뭐 크게 내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잘 못해도 크게 문제 없다. 어차피 주문 받고 계산하고 뭐 이게 다니까. 근데 실제 생각하시기엔 좀 그거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본 영어가 되는 게 오케이인 식당은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식당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주로 한국말 쓰죠. 네. 스텝도 다 한국 사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조금 규모가 큰 레스토랑이나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아무래도 백인 손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여기 나라 사람들 알러지가 많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런 것도 캐치하려면 네네. 어느 정도의 영어는 조금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식은 잘 모르겠는데 일식당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막 콤보가 있으면 네. 이건 이걸로 바꿔줄 수 있어. 아. 뭐 이건 빼줘. 그죠 맞아요. 네. 요구 사항들이 많아 여기 애들은. 네, 그 요구사항을 제가 영어가 처음에 기본 영어만 할 때 일을 했을 때 캐치를 하나도 못했어요. 아 그리고 다 생소한 단어고 막 네, 이러니까. 맞아 그렇게 되지. 네. 왜냐면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같은 데서 전문 용어 같은 걸 쓰면 그 필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만 네네네네.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알아들어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네. 뭐 스시나 이런 일식당 같은 데도 특히 그런 이름 같은 거 피쉬 그쵸. 이름도 되게 다양하고 막 네. 뭐 들어간 소스도 되게 네, 다양하고 알러지들도 알러지 막 엄청 다양해요. 알러지가 진짜 저는 한국에서는 뭘 식당을 갔을 때 뭐 알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써붙여놓거나 이런 걸 크게 못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죠 필수. 네. 그리고 가장 막 크게 이렇게 벽에 붙여 있어요. 너 알러지 있으면 무조건 음식 시키기 전에 네네네. 뭐 서버한테 체크해라. 뭐 무슨 뭐 땅콩 알러지나 뭐 예를 들어서 우유 못 먹는다던가 뭐 그리고 또 뭐 있죠? 글루텐 프리 이런 거 그런 것도 꼭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는 비간이 있잖아요. 네. 비간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이 있고 비간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지테리언은 비간보다 좀 낮은 단계예요. 비간은 생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맞아요. 버터도 안 먹어요. 먹어요. 버터도 안 먹고 그러니까 우유 안 먹죠. 그래서 진짜 먹는 게 뭐 과일, 그쵸. 아보카도, 뭐 무슨 뭐 머쉬룸 그런. 새도 이런 거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다못해 어떤 소스에 무슨 약간 무슨 뭐 밀크만 들어가도 뭐 조금만 네.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자기는. 그래서 그걸 다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네. 모든 레스토랑이 비건 메뉴 다 네,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진짜 한국에서는 베지테리언 정도도 약간 네. 베지테리언 정도도 조금 너 좀 맞아? 약간 까다롭네. 약간 까다롭네. 네. 주는 대로 먹어. 약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비건은 진짜 그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죠.
비건용 그리고 푸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꼼꼼하고 영어도 좀 잘하고 영어도 생각보다 다운타운에서 네. 일하려면 그리고 더군다나 펍이나 이런 잘해야 돼요. 때는 거기는 거긴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말이 막 달변가처럼 막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일단 펍은 시끄럽고 술 먹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니까 네. 말도 똑바로 잘 못하면 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팁도 받으려면 서비스도 잘해줘야 되니까 거긴 펍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맞아요. 밥은 밥 먹는 건 되게 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밥 시켜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술은 벌써 막 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인타운에서 일하시면은 크게 상관은 네, 없어요. 상관없어요. 한인타운은 네. 정말 편해요. 저는 가면 그냥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서 이제 아 네 그러면 이제 다 한국말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우선 씬 넘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네, 자 씬 넘버는 네. 소셜 인슈런스 넘버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있는 개념인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씬 넘버가 뭐냐면 한마디로 씬 넘버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일할 수 있는 넘버. 그러니까 이 넘버가 없으면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일을 하는 게. 사장이 일하기 전에 물어봐요. 씬 넘버 이걸 등록을 해야 나중에 페이를 받을 때 그걸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 여기로 치면 CRA한테 이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죠. 인컴 보고가. 이 씬 넘버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 일을 했고 이만큼 돈을 받았다. 이게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불법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죠. 왜냐면 그 비자가 없으니까 그걸 발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씬 넘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생도 제가 알기로는 컬리지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건 좀 그게 몰랐던 건데. 비자 스터디 퍼밋 보면 밑에 네. 써 있어요. 네. 씬 넘버 받을 수 있냐고? 네, 일할 수 있는 비자다 아니다가 써 있어서 옛날에 저랑 같이 일하던 언니는 컬리지를 다녔는데 네. 그 언니는 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되게 웃긴다. 뭐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는 건가? 그땐 그랬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씬 넘버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스튜던트거나 네.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영주권자거나 뭐 여기 캐나다 시민이거나 그런 경우는 씬 넘버가 다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려면 씬 넘버가 꼭 있어야 돼요. 네. 이제 또 다른 거 뭐 서버라서 꼭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있나요? 스마트 서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술을 파는 식당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서버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있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술을 제가 서빙한다. 알기론. 네. 얘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네네네. 생각에도. 왜냐면 스마트 서브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험을 쳐가지고 필기시험만 치나요? 이거 온라인으로. 네네. 네네. 필기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술을 뭐 깨려면 뭐를 먹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술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엄청 취한 손님이 딱 봐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네. 술 줘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어떻게 판정해야 되나? 뭐 그리고 이 사람이 해서 막 운전을 하려는 것 같아.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술을 서빙하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모든 상황에 해프닝을, 대해서 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 서버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뭐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술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법적인 것도 엄청 많고 맞아요. 사이언스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따기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라고 네, 들었어요. 어렵진 않아요. 웬만한 레스토랑에서는 술을 다 서빙하니까 있는 게 좋죠. 네, 검사도 나오고. 검사 나와요? 네, 전화도 오고. 네. 그 넘버 같은 거 네. 물어보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서버로는 이제 스마트 서브 네. 있으면은 보통 구직할 때 꼭 필요하고 대부분 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스마트 네. 서브가 있음으로써. 가장 좋은 건 제 생각에 네. 다운타운이든 어디든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레주메를 우선 다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가는 거죠. 네. 뭐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인터넷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일단 어디 사는데 네. 그 주변에 레스토랑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일단 다 넣는 거죠. 네. 일단 가깝고 뭐 하니까 네. 일 다니기도 좋고 네. 일단 가서 그럼 레주메 들고 네. 레주메 근데 저는 안 해봤어요, 사실.
저는 안 해봤는데 뭐야, 제 그게.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서 네. 구했더라고요. 캐나다 분위기가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게 다 전자, 인터넷 막 이런 걸 다 되잖아요. 뭐 근데 여기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토큰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캐나다가 되게 최첨단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처럼. 네. 예, 예, 예.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되게 올드한 방법이 제일 잘 먹히는 잡구할 때 뭐 지인 소개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되게 잘 먹히는 나라예요. 무조건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다 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럼 레즈메 들고 가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매니저 찾고 이래가지고 이제 드랍하고 네. 가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바로 인터뷰도 보고. 네. 아니면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써 붙여놨어요. 맞아. 네네네. 여기는 이제 now hiring이라고 네. 이제 많이 붙여놔요. 네.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얘 하이어링 하나보다 그러면 레즈메를 뽑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인터넷을 활용했죠. 역시 한국분답게 네.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봐도 근데 캐네디언 구직 사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 온라인 제출도 있긴 한데 걔네도 오라고 해요 우선. 레주메를 얼굴 들고 보고. 네. 처음에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그냥 그거만 정보만. 그냥 그거만 받고 얘가 그냥 네. 어느 정도 그냥 훑어보는 네네네. 거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얼굴 보고 인터뷰 해야 되니까 결국은 네. 레즈메 들고 와서 이제 다 얘기해보고 뭐 네. 이렇게 하죠. 우선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 음. 네. 자기가 일을 하기 전에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우선 리뷰를 많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위기를 사진으로 미리 보거나 가서 밥을 한번 먹던가. 네. 왜냐면 자기가 결국 해야 될 일이고 그쵸. 자기가 나중에 만나야 네. 될 손님들의 리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 좋고 네. 조금 팬시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위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고. 네, 그쵸. 그러니까 싼 집은 아니고. 네, 너무 단가도 좀 있고. 너무 싸지 않고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럭셔리한다거나 네, 팬시하다거나 그쵸. 네. 약간 좀 그런데 사람들이 좀 돈 좀 쓸어 오는데. 네. GC도 이쁘게 나가고. 맞아. 네, 그러면 네. 인스타그램에도 사진도 많이 그쵸. 올라오고, 그러면 유명해지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도 오더라고요. 네, 그냥 많이 와요. 그냥 네. 밥 맛없어도 그냥 오는 네. 데도 있어요. 거기 그 스팟이 있어요. 네. 많이 찍는데 그런 데 있어요. 인테리어도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괜찮은 서버잡이라는 게 결국은 팁이 많이 나오고. 그쵸. 어차피 서버잡은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제 제가 그런 레스토랑을 많이 보는 이유가 네. 우선 팁도 있지만 네. 오는 손님들의 뭐라 해야 되지? 성향이나 네. 어떤 스타일이. 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네. 없습니다. 왜냐면 싸면 다 그렇진 않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좀 약간 손님들 성향이 되게 칩하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싼 레스토랑을 찾는 이유는 그냥 싸게 먹고 싶으니까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팁을 많이 줄 리가 또 줄리는- 만무하죠. 네. 그렇게 있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비싸고 좀 분위기 좋고 네. 좀 괜찮은 사람들 많이 오는 데는 팁도 잘 나오고 네. 손님들도 되게 나이스하고.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또 레귤러들도 많고 네. 단골 손님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괜찮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손님들이 카드라 그러죠. 체크카드, 데빗, 크레딧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산을 현금 캐시 팁 따로 뭐 카드 데빗 팁 카드 팁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당일 팁은 당일 가져가고 데빗이나 크레딧은 나중에 다 정산되면 뭐 2주에 한 번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일하시는 저희는 거는 당일로 다 계산해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를 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인터뷰하실 때. 맞아요. 팁은 어떻게 주세요? 맞아. 팁은 어떻게 바로바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뭐 하나요? 뭐 그리고 주방하고 나누는 경우도 있죠. 네. 주방하고 나누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홀이 7, 주방이 3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 이렇게 만약에 일식집에서 스시바가 오픈이 돼 있는 바 같은 경우는 네. 6.5 대 3.5 그리고 제가 완전 일식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라멘집 같은데 거기는 5 대 5래요. 너무했다. 5대5는 너무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키친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저시 1.5를 받는 거예요. 서버가 아니니까. 그리고 서버는 그 돈을 못 받으니까 네. 팁으로 이걸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네, 5대5. 5대5로 팁을 나누면 이 사람은 그냥 라면만 만들다가 5를 팁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반땡인데. 이자카야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고. 또- 그건 좀 별로다. 그리고 약간 좀 레스토랑마다 다르긴 한데 스태프 밀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 있잖아요.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옛날에 라면집에서 일할 때 네. 사 먹었어야 됐어요. 밥을? 네. 짜잔해. 기본 라면은 네. 줘요. 뭐 그거 치사하게 간장 라면 이런 거. 줄 거면 다 주지 치사하게 무슨 네. 그 뭐죠 소유라면 뭐 이런 거만 네 그런 준다니까. 거는 주는데 싼 거 먹어라. 네, 한 이제. 7불짜리 이런 건 주는데 네. 아닌 거는 이제 사 먹어야. 그거 약간 그 오너 마인드인데 네. 어떤 오너들은 직원들한테 손님들보다 더 좋은 밀 맞아요, 주고 맞아요, 맞아요. 막 진짜 더 있어요. 맛있게 주고 어떤 데는 막 그거 아끼려고. 근데 직원들이 즐겁고 해야 맞아요. 분위기가 좋아야 장사도 잘 되는 거지. 네. 아 직원들 밥 먹는 건 막 넌 싼 거 먹어 비싼 건 돈 내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그쵸. 치사 맞지 않아요? 맞아요. 서버잡을 구할 때 이런 디테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미리미리 다 다 따로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한국 분들 돈 얘기하시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여기는 바보 돼요. 진짜 속된 말로 호구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돈 받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 구할 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고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저 거.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는 캐나다 오면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받는 돈 정확히 알고 해야죠. 맥주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이걸 내가 뭐 그렇게 음. 해야 돼? 근데 어떤 약간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이 조금 야 뭐 돈 알아서 줄 텐데 뭐 돈 거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더 돈 거래. 나중에는 저는 그래서 인터뷰 보기 전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안 하겠다고 해요. 네. 전화로 한번 네. 살짝 미리 해보고 약간 조건이 좀 이상한 네. 거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 뭐 트레이닝 기간을 아, 얘기한다거나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거 있습니다.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일을 시켰는데 뭐 돈을 반만 준다던가 뭐 3개월 동안을 뭐 그렇게 해야 된다던가 뭐 40시간을 그렇게 미리 돈을 안 받고 일해야 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했는데 첫 주나 둘째 주 일한 거를 디파짓으로 받아놓고 관둘 때 준다던가 이상한 거 있어요. 그 이상한 룰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일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를 갖고 있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가 내가 조금 안 되는데 한식당 밖에 없고 한인타운밖에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전하셔야 돼요. 네, 일하면서 배우는 거 많아요. 맞아요. 캐나다 왔을 때는 내가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도 내가 한인타운 가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맞아요. 이렇게 최악으로 갑니다. 점점 생활이 그럼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손님 대하는 거. 손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무례하게 군다던가 너무 솔직히 말하면 엄청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계신 손님들도 있어요. 백인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때도 네. 깔보는 게 느껴지고 네, 제가 음식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면 솔직히 저도 발음을 못하는 그게 있어요. 네, 발음 네. 못하는 부분이 네. 저도 그걸 알고 있고 네, 이 부분이 네. 내가 발음 못하는 부분인 거를. 그래서 저는 말을 했을 때 손님이 뭐라고? 하면은 미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프로넌스가 좀 부족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할게 하고 말을 하고는 양해를 구하고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치면서 계속 물어봐요.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그거는 너무 네. 너무하다. 그러면 안 되지.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시 말해봐. 말해봐 괜찮아. 말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약간 무슨 장난치듯이. 네네네네. 웃고 자기네들끼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되게 네, 기분 그런 인격적으로 좀 살짝 그런 거에서 자존심을 일부러 건드릴 때. 네, 여러분 그거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도 그러시면 안 돼요. 한국말 못하는 뭐 이렇게 외노자분들이라고 막 뭐 제 한국말 못한다 이상한 억양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돼요. 외국 나오면 정말 그렇죠. 그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리고 어떤 좀 나이 좀 있으신 네.
손님들은 이렇게 터치할 때도 있어요. 부르거나 갈 때 이렇게. 최악인데? 네, 너무 최악이에요. 근데 최악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 근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한식 레스토랑에서도 그래봤는데 거기서 제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솔직히 기분 상하잖아요, 여잔데. 아 당연한 거지.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그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탁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 케어를 안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저 커스터머한테 너가 유난히 신경 안 쓴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케어를 해줘야 돼, 저 사람? 아, 인격적으로? 그치.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은 캐네디언이시니까 음. 그 사람 그냥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아 맞아. 네. 그래야지. 네, 그게 맞는 사장의 대처 네. 방법이에요. 네, 근데 아닌 만약에 사장님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네. 진짜 맞아요. 큰일 나. 그 이상한 손님이 진짜 많네요. 네, 많아요. 근데 서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을 것 같아. 네. 밥 먹으러 가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그냥. 또 이게 왜냐면 서버는 팁을 그 손님들 주니까 사람들이 얘가 나한테 팁 받으려면 얘 잘해야지 나한테. 그러면서 더 약간 과하게 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안 된다 그랬지? 그럼 난 팁 안 줘. 뭐,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기분 안 좋으면. 네. 팁이죠. 팁이죠. 왜냐면 주급보다 네. 팁이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급보단 많아요. 보통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10불이라고 치면 서버 잡이 미니멈이 하루에 뭐 10시간 일하면 100불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팁을 받는다고 하면 네. 팁이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죠? 저는 항상 한 달 기준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거든요. 아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예요? 한 달 기준으로 지금 저만큼 일을 했을 때 하루에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네, 일했을 때 이랬을 때 2,500불 정도? 팁만? 팁만. 나 서버 해야겠다. 나 서버를 해야겠다. 팁만. 배워야겠다. 그 대신 저처럼 레스토랑을 잘 골라서 팁이 잘 나오는 레스토랑 기준으로 맞아요. 제가 2,500 정도 지금 꾸준히 받고 있어요. 네, 스위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일을 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방학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렇죠. 세븐데이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학 동안 단 하루도 지금? 방학이 여긴 길어요 심지어. 네, 5개월이에요. 방학이 긴데 하루도 안 쉬어. 쉬는 날이 없어. 주말이 없어. 네. 매일 갑니다 일하러. 10시간씩 최소. 그리고 한 군데만 다니신 게 아니라 지금 두 군데 네. 투잡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유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학비도 좋지만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개월 동안. 엄청 힘든 일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레스토랑도 잘 골라야 되고. 네. 제가 일하시는 곳은 아는데 저도 자주 가지만 되게 괜찮은 곳이에요. 분위기도 괜찮고 팁도 되게 이렇게 팁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팁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 식당마다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여기는 네. 많이 줘야 10%.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금 괜찮은 데는 여긴 그래도 못해도 한 최소 15, 20은 네.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참고로 팁을 어느 정도 찍냐면 캐나다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제가 팁을 많이 네, 이렇게 팁을- 아시니까 보면 정말 이제 저희 식당 기준으로 네. 레귤러 15 찍어요. 15에서 17. 근데 제가 지금 레스토랑 말고 잠깐 일했던 그저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10에서 13 나와요. 한 손님 테이블당. 그러니까 네.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네네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잘 나오는 편이죠. 네, 15, 잘 17. 나오는 편이죠. 그러면 2,500불 정도 에버리지로 팁으로만 벌고 네. 그 주급으로만 제가 제 생각에는 10시간씩 일하시면 거의 2,000 그 정도 되겠네요. 초반? 네. 그러면 한 4,000불, 5,000불 네. 정도라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그 정도 버는 거죠. 진짜 서서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네, 망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예, 너무 크게 이거로 내가 그래? 5,000불을 벌 수 있다고? 그럼 난 그냥 할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힘들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하지정맥 막 와요. 다리에 진짜로 10시간 서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심줄 막 핏줄 터지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우선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네, 이제 용어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고 그쵸? 그리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요리 그 음식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알러지라든지 네.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리고 어떤 분야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도 조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조금 했었는데 네.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아, 네네네. 그 음식 자체가 별로 그렇게 나랑 네. 그것도 익숙하지가 있어야 않고 네. 그죠. 네. 아, 있어. 아무튼 네. 뭐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서 네, 그 좀 영어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본인이 좀 좋아하는 음식 네, 맞아. 관련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관련된 레스토랑을 가시는 게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직하고 이러실 때 구직구직 하실 때 되게 유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캐나다에 와서 바로 시작하는 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마케팅 인턴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내가 마케터로 일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온 그 사람이었는데 캐나다 온 지 뭐 2주 됐어. 근데 마케터를 하고 싶대요. 물론 마케팅에 대해서는 알겠죠. 근데 캐나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캐나다 야구팀 이름이 뭐지? 몰라. 약간 뭐 캐나다 농구팀 이름이 뭐지? 몰라. 캐나다의 뭐 저 랜드마크 뭐지? 몰라. 토론토 랜드마크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캐나다에 대한 어떤 그 기반 지식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마케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네가 마케팅 전공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좋지만 현지에 대해서 현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냐 이거죠. 하다면 저는 서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분위기도 모르고 뭐 뭔지도 길도 몰라 막. 뭔지 알죠? 네네. 어딘지도 모르고 막 번지수 이런 것도 잘 못 알아듣고 웨스트 이스트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 고용하면 그 다음날 길 잃는 거예요. 오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캐나다에서 조금 한두 달 정도는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기본적인 개인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당장 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친구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잠만 빨리 구해서 뭐 취직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날씨 뭐 사는 거 먹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경험해 보시고 한두 달 뒤에 잡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거 인터뷰 응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되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게스트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